결혼식장에서 울고 있는 것은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65세 아버지 박민수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죠. 오늘 이후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민수는 35년간 작은 부품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온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2년 전 은퇴하고 나서는 아내 영숙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하나뿐인 아들 준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민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아픈 날이면 밤새 간병하며 대학 등록금을 위해 적금을 깨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죠. 준호야, 아빠가 뭐 해드릴 게 없을까? 아니에요, 아빠 신경 쓰지 마세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민수는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아들의 반응은 점점 시큰둥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고 아들은 부모의 개입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죠. 결혼식 당일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죠. 이제 정말로 아들이 독립하는 날이구나. 식장에서 아들을 바라보는 민수의 마음은 자랑스러움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건장하게 자란 아들의 모습에 뿌듯하면서도 이제 자신에게서 멀어져갈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죠. 드디어 오늘이 왔네. 우리 준호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구나. 여보, 울지 마요. 기쁜 날이잖아요. 민수는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5년간 함께 키워온 아들이 이제 다른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니 마치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는 것 같았죠. 결혼식이 끝나고 첫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가끔 안부 전화도 걸어오고 주말에 한두 번 얼굴도 보여줬거든요. 민수는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하며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준호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만나자는 제안에도 핑계를 대며 미루기 일쑤였죠. 준호야,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자. 아빠, 죄송해요. 처가 쪽에서 모임이 있어서요. 다음 주는 어때?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마치 의무적으로 받는 전화처럼 느껴졌습니다. 3개월째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아빠랑 엄마 보고 싶지 않아? 그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민수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빠요. 너무 자주 연락하시면 부담스러워요. 좀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라. 이 한마디가 민수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35년 동안 아들을 키우며 품었던 모든 기대와 사랑이 부담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죠. 고열로 앓던 밤 병원 응급실에서 밤새 지켜보던 일, 대학 입시 때 함께 긴장하며 기다리던 순간들. 준호야, 많이 아프지?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그때의 아들은 민수의 품에서 안심하며 잠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아이가 아버지를 부담스러워하게 된 걸까요? 영숙도 남편의 상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다 그래요. 결혼하면 자기 세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차갑게 말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해준 거죠. 민수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을 때도 아들 학원비 때문에 포기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아들 공부 때문에 자주 빠졌죠. 자신의 취미나 꿈은 뒤로 미루고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헌신이 이제는 부담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그만 아이 걱정하고 우리끼리 살아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아니, 진짜로요. 준호가 부담스러워한다니까 우리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보자고요. 영숙은 남편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이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을요. 그날부터 부부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 걱정부터 하던 습관 대신 오늘 뭘 할까 하는 계획부터 세웠죠. 여보, 오늘 시장 가서 우리 먹고 싶은 거 사와요. 좋아요. 오랜만에 생선구이 해드릴게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 부부의 모습은 오랜만에 여유로웠습니다. 아들 입맛에 맞출 걱정 없이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만 골랐죠.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민수가 파를 썰고 영숙이 생선을 굽는 동안 둘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결혼한 지 벌써 36년이네요. 그러게요.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요. 이제라도 우리 시간을 찾은 게 다행이에요. 저녁을 먹으며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언제 연락할까, 뭐가 필요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 없이 오롯이 아내와의 시간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니? 네. 그런데 다음 주에 처가 쪽에서 이사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해서요. 예전에 민수였다면 무엇이든 도와주겠다고 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아빠도 그날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항상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던 아버지의 변화가 의외였던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이 물었습니다. 진짜 약속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바쁘다고 해야죠. 민수의 표정에는 서글픔보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 부부는 자신들만의 리듬을 만들어갔습니다. 오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 드라마 주인공이 우리 나이 또래네요. 그러게요. 저 사람들도 자식 독립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도 늦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민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거든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추석에 집에 갈게요. 그래, 올 거면 와라. 예전 같으면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를 하고 설레했을 민수였지만 이번에는 담담했습니다. 오면 좋고 안 와도 상관없다는 마음이었죠. 추석 당일 준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민수와 영숙은 과하게 챙기지 않았고 준호도 어색함을 느꼈죠.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엄마랑 둘이서 잘 지내고 있어. 뭐 하며 지내세요? 책도 보고 산책도 하고 바쁘게 살고 있어. 민수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예전처럼 아들에게 모든 관심을 쏟지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예전 같으면 더 있으라고 뭐 가져갈 거 없냐고 물어봤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보내줬습니다. 준호가 떠나고 난 후 영숙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민수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 것이죠. 겨울이 다가올 무렵 민수는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둑도 두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눴죠. 박 씨는 자식한테 서운한 일 없어요? 있죠. 하지만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섭섭하잖아요. 섭섭하면 뭐해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민수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는 영숙과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내년에 여행 한번 가볼까요? 여행이요? 어디로요? 제주도. 젊었을 때 못 가봤잖아요. 좋아요. 준비해봐요. 부부는 여행 계획을 세우며 설레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아들 걱정 없이 온전히 자신들만을 위한 계획이었죠. 어느 저녁 준호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어. 아빠, 그런데 제가 요즘 생각해보니까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요.
민수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울타리를 쳐놓은 후였죠. 아니야. 내가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빠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여전히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잘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해요. 맞아요. 아들도 자기 삶이 있고 우리도 우리 삶이 있는 거죠. 봄이 오자 민수 부부는 약속대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젊은 시절의 추억을 되살렸죠. 바닷가를 걸으며 영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여행 오니까 기분이 다르네요. 그러게요. 언제 이런 여유를 가져봤나 싶어요. 앞으로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요. 좋아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수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영숙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겼죠. 노인정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갔죠. 박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자식 걱정 그만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게 답이에요. 자식은 자식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어느 날 밤 민수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끔 아들이 그립기는 했습니다. 전화 한 통 걸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민수는 참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대신 그 에너지를 아내에게, 자신에게 쏟았습니다. 영숙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여름이 되자 민수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와 상추, 고추를 심으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죠. 여보, 이 토마토 어때요? 제가 직접 길렀어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가 이런 재미도 있는 줄 몰랐네요. 그러게요.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텃밭을 가꾸며 민수는 자연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모습을 보며 생명의 신비로움에 감탄했죠. 추석이 다시 돌아왔을 때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올해도 추석에 갈게요. 그래. 올 거면 와라. 민수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기대하지도 거부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자세였죠. 이번에도 준호 부부가 찾아왔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수와 영숙은 과하게 챙기지 않았고 준호도 무엇인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죠. 아빠,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네요. 바쁘다기보다는 충실하게 살고 있지. 텃밭도 하시고 여행도 가시고. 응.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준호는 아버지의 변화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식사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예전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너도 내 입장이 있었을 거야.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민수의 말에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포기한 것 같아서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준호가 떠난 후 영숙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민수는 자서전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65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의미를 찾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다 보니 자신만의 이야기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죠. 회사에서의 보람찬 순간들, 영숙과의 연애 시절, 친구들과의 우정. 아들 때문에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여보, 저 이 글 읽어보세요. 영숙은 남편이 쓴 글을 읽으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여보가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써보니까 재미있네요. 계속 써보세요. 우리 손자에게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민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를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준호에게도 자식이 생기겠죠. 그때가 되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새해가 밝았을 때 민수는 67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변화를 생각해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더 이상 아들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과 아내를 위한 계획들로 하루하루가 충실했습니다. 여보, 우리 올해는 뭘 해볼까요? 글쎄요. 일본 여행은 어때요? 좋아요. 벚꽃 필 때 가봐요. 부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설레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 삶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느 봄날 공원을 산책하던 민수는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의 자신 같아서 잠시 멈춰섰죠. 아빠, 저 새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다.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젊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인생이 있고 자신은 자신의 인생이 있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민수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서야 진짜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 삶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부부는 조용한 행복을 나눴습니다. 거창한 것은 없었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민수는 이제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오면 반갑게 맞이하지만 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었죠. 대신 매일 아침 영숙과 함께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합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가끔 아들이 그립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리움을 억지로 누르지도 과하게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둡니다. 67세 박민수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35년간 아들을 키우며 잊었던 자신의 모습을 찾았죠. 영숙과 함께하는 조용한 일상, 친구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텃밭에서 기르는 작은 생명들. 이 모든 것이 민수에게는 소중한 행복입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자신은 자신대로.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제 민수의 하루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흘러가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로 가득 차 있죠. 여보, 오늘 하루도 행복했어요. 저도요. 내일도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민수와 영숙의 대화는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기다리지 않는 삶이 주는 평온함.